자, 이제는 파6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파6 같은 경우는 이제 4, 46, 16개의 문제가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16개의 문제라고 해도 실제로 5종밖에 없는데 일단 얘도 파5에서 했던 구조, 품사, 이런 이제 배치, 배열, 문장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휘가 4, 5문제 정도 나오고요. 평균 2문제, 어휘가 4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동사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나 태 이런 것들. 연결어 문제가 나오는데 연결어는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왜? 위에 아래 내용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앞에 어떤 것들을 지시한 거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벌써 몇 문제냐면 9문제, 10문제, 11문제 여기까지 왔죠? 자, 문맥 문제가 반드시 4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5하고 6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5는 101번하고 102번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자, 6는 이게 4문제씩 전체 지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5 때 물어봤던 걸 6에 똑같이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굳이 내진 않아요. 뭔가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5 때 안 물어봤던 걸 물어보기 위해서 6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그 줄만 읽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위 2줄, 아래 2줄.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연결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답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5는 101번 그러면 101번에 주어진 문장만 보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자, 6는 그 라인의 위에 2줄, 아래 2줄을 읽으면서 답을 같이 찾아 들어가야 되고 누가 유고, 누가 아이고, 누가 회사고, 누가 고객이고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편지 쓴 날짜는 며칠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한 날은 며칠이고 그 전체적으로 과거냐 전체적으로 미래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게 파6예요. 그래서 5에 비해서 시야가 넓게 들어와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어휘 문제가 4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 했는데 어휘는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걸 찾으면 안 되고 말이 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위아래를 찾아서 얘 답을 결정짓는 연결어가 즉 동의어나 관련어가 있는 애가 답이에요. 동사도 그 줄을 보면 시제가 안 나와요. 다른 동사들의 시제를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맥 문제도요. A, B, C, D를 읽어보면 다 말은 돼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다 답은 아니고 위아래에서 연결어가 잡히는 애들만 답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좀 정리가 쫙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파6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앞부분을 2-3줄 정도 읽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선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읽을 때에도 앞부분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고 2줄 읽고 그 다음 문제, 2줄 읽고 그 다음 문제, 2줄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전체를 다 읽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읽고 자, 다 읽었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유형이 5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 유형은 어휘죠. 두 번째 문제는 연결어, 접속사, 전치사. 세 번째 문제는 자, 품사 구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문맥 문제예요.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 되죠. 문제를 이제 맨 처음에 딱 접하게 되면 앞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땐 to니까 이게 유예요. 회사네요. 자, 얘가 from이니까 I예요. 고객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걸 문제를 미리 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해석을 해놓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모델 넘버고요. 3 years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없었다. 여기까지 읽어 놓을게요. 그렇게 중요 부분을 표시를 하면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따라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how to repair, how to purchase, how to sell 다 말은 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되는 게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이 되는 게 답은 아니면 위아래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purchase 아니네요. 이미 산 거죠. 3년 전에. install 아니고요. problem이 있다고 했으니까 repair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31번만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게 이제 앞뒤를 보면서 답을 결정짓는 애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32번. 자,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이거 쉼표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시작한 게 이제 this week 해서 마침표가 trouble까지예요. 그런데 접속사나 전치사는 동사의 시하고 아주 관련이 높죠. 그러니까 답을 결정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과거예요. 나는 이번 주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After this week은 미래가 돼야 되니까 안 되고요. unless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쉼표 명사 this week 한 다음에 쉼표 찍었어요. 자, by냐 until이냐. by는 앞에 있는 동사가 1회 동작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until은 앞에 있는 동사가 상태 지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arrive 7시까지. 그럼 도착이란 건 한 번만 도착하는 거예요. by 7시죠. 근데 stay here 여기 있으세요? by 7시예요? until 7시예요? stay라는 건 어떤 동작이 딱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unti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문제점이 없었다 그랬어요. 문제점이 있었다면 오히려 by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근데 없는 상태가 지속된 거야. 그러면 어떤 상태가 지속된 거기 때문에 until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didn't가 답을 결정한 거죠. 자, 그러면서 buzzing noise.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상태 형용사야.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부사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종류의 형용사야. 그러면 이 앞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good, ba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는 자, very good 뭐 situation 이렇게 앞에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가 종류 뭐 medical 이런 식의 종류 economic 뭐 아니면 historica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는 형용사가 돼요. 자,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good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요? good situ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건 financial일까요? financial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굿이 있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 이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자, financial situ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situ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굿일까요? 형용사 where일까요? 그러면 이게 종류를 나타내니까 자, 여기에는 good financial conditions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해가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this 다음에 buzzing, ing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noise,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일 수도 있고 종류를 나타내는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태는 아니고 buzzing, 그러니까 noise의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는 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사는 아니겠죠? 부사도 아니죠? 왜? 종류니까 이 앞에 형용사가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요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buzzing noise인데 noise의 종류가 buzzing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감정동사네요. 자, 사람은 PP, 사물은 ing. 짜증나다. 감정동사죠. I am annoyed고 the sound가 어때요? annoying한 거죠. 그리고 감정동사가 뭔지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I'm interested in이고요. The movie가 is interesting이죠. 이런 감정동사들은 뒤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물이니까 annoy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는 윙윙거리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형용사가 이렇게 두 번 나와도 돼요. 가능한 게 이 buzzing이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앞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buzzing noise는 노이즈의 종류를 나타내고 그럼 그 앞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부사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인데 부사 아니고 그런데 이 형용사가 하필이면 어떤 형용사예요? 감정동사. 그러니까 사람은 PP, 사물은 ing 이거랑 관련된 애예요. 그래서 annoying noise인데 짜증나는 소리인데 짜증나는 어떤 종류의 소리? 윙윙거리는 종류의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다 되셨죠? 자, 이제 문맥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맥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또는 I want to send 나한테 뭘 보내주세요. 자, 테크니션을 보내주세요. 자, however 교체품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visit your store. 얘랑 얘는 반대네요. 이건 니네가 오란 얘기고 이건 내가 가란 얘기예요. 간단 얘기예요. 말은 다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I'm sure your technician이 자, 알 것이다. in person 직접 와서 보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내용이 연결되는 거. 즉 테크니션이 와야지 문제를 직접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설명을 제가 다 해버렸네요. 여기서 할 걸. 이렇게 공간이 많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맥 문제는 키워드를 먼저 정리한 후에 자, 해당 위치에서 연결어. 그러니까 위아래 연결어를 보면서 자, 해결이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위아래 연결어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테크니션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테크니션을 끼고 연결이 되는 애가 답이다. 자, 아유, 우리 PPT 잘 만들어져 있네요. 괜히 힘들게 설명했네. 자, 모든 보기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해당 위치에서 연결어가 확보되는 것만이 답이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PPT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지금 잠깐 멈춰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아래 연결되는 애를 찾아서 테크니션을 찾아서 답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공간을 활용하면서 아까처럼 정신없이 하지 말고 활용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두세 줄을 읽으시라고요. 자, 티켓 홀더스에게 그래서 will be held 페스티벌이 will이에요. 열려요. 이런 거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attract 아티스트들이 월드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오프닝 나잇에서 이제 연주를 해요. 여기까지 가볍게 읽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정리만 해 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동사를 갖고 장난을 치면,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요게 나왔네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게 동사를 갖고 장난을 치면 제일 먼저는 구조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동사의 개수가 본동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에서 마침표까지 이렇게 보면 본동사가 없죠? 동사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엔 수일치를 보시는 거예요. 먼저 아무거나 보지 말고 순서대로 주어가 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보는 거냐면 태를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제는 단순히 이 라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동사들의 시제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오케스트라가 퍼폼을 해요. 연주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폼이 자타 동사가 다 있으니까 지금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했어요? 대과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다른 동사들의 시제를 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이제 다른 동사들의 시제를 같이 봐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미래로.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연결어 문제예요. 그래서 following, 자, 전치사, because 접속사, moreover 부사, except 전치사. 이런 식으로 일단 품사를 항상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following은 사실 전치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를 줬다는 건 전치사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30번이 이렇게 되죠? 자, 콘서트 명사네요. 쉼표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는 안 되고요. 문장에 명사가 추가되려면 부사는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전치사는 어디에 나올 수 없죠? except는 어디에 나올 수 없죠? except는 문부에 나올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답이 자, 전치사인 following이 되겠네요. following은 전치사일 때 after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일 때 next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ollowing the concert 그러면 콘서트가 끝난 후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고 자, the following meeting 이라고 얘기하면 the next meeting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의미가 자, 형용사일 때와 전치사일 때 의미가 다른 애죠. 그나저나 답이 following이고 이 단어가 전치사일 때 after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오답부터 지우셨어야죠. 그쵸? 전치사 지우고 부사 지우고 except는 문제에 못 나오니까 지우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문맥 문제네요. 문맥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문맥 문제는 자, ABCD를 먼저 정리한 후 아까 기억하십니까? 그랬을 때 best name 자, literally 문학이에요. 문학.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재즈 뮤직에서 그 다음에 로컬에게만 no cost 그 다음에 this year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말이 돼요 라고 하면 말은 다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위아래 내용을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137번 문제니까 위에 한 줄을 보면 자, one of the great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리즈 literally가 나오네요. 그래서 this year announce 이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being a part of festival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가 잡히는 건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언급이 만약에 재즈 뮤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위쪽에서 언급이 됐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정보는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즈 얘기했으면 재즈 얘기한 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재즈 얘기를 하고 싶으면 위에서 한 번에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만하게 쓰지 않아요, 글을. 그래서 재즈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요. 이 사람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선 지금 이렇게 연결어가 잡히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요령의 문맥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 정보는 한번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자, 비즈니스 문서는 글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한 가지 정보를 한 번만 언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또 언급하지 않는다. 즉 재즈 얘기는 앞쪽에서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재즈 얘기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셔야 되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문학 얘기로 넘어온 거예요. 연결어를 잡아서 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C나 D도 말이 되잖아요. C나 D를 넣고 싶으시면 요 근처에 자, 그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컬 레지던시라든지 아니면은 this year니까 다른 해에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다른 연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올해에는 해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비교할 수 있는 애가 다른 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C나 D는 답이 된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Thank you for your recommendation.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example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되는 게 답이 아니라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을 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many people이 어쩌고 했는데 but not revealed 언제까지는 공개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참으란 얘기죠. 기다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thanks for your patience가 스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팟식스 문제는 5 문제하고 달라서 이게 푸는 이 시선 처리나 생각의 순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지문으로 두 개가 더 남았죠? 두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정도까지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thank you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해서 뭐 해줘서 volunteer 해줘서 뭐에 클린업 데이에 그래서 뭐 100개가 넘는 이제 countries 나오고요. 그 다음에 each year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서 이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을 읽을게요. A, B, C, D 같은 경우는요. 자, 읽으면 다 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numerical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numerical order, 번호 순으로 1, 2, 3, 4 번호 순으로 정리하세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lative라는 건 자, 얘가 relative to each other 해서 전치사 to가 나오면서 무엇과 관련성이 있다 해야 되는데 자, 이벤트가 each year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contribute를 하겠죠.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여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클린업 이벤트를 함으로써 contributing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자 보시면 more than 이런 애가 답의 키워드로 연결로 나오면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popular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얘는 전치사고요. 접속사고요. 전치사고 전치사예요. 구조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접속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omeone 자, 누구와 같은 너와 같은 like you와 같은 volunteer 그랬을 때 사람 너에 대한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 we have someone with you 그러면 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란 뜻이에요. 한 명이 더
그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뭐와 같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like 뒤에는 구체적인 거고 like 앞에는 포괄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like you와 같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문제 나왔고 문맥 문제 또 들어가 볼게요. 문맥 문제는 자, 지금 보시면 every year에 열려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every each year 있는데 every year, each year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되기 힘들겠네요. 오히려 중복이 되는 거죠. 반복은 이런 의미 없는 반복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this celebration 그랬어요. 그랬으면 앞에 celebration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this라는 지시형용사로 받을 수 있는데 앞에 this를 받을 수 있는 애가 한번 볼까요? 이벤트가 열려요. participating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뒤에서 나오잖아요. 뒤에서. 그런데 this가 나오면 안 되죠. 자, terminate award 그리고 moreover 그럼 우리가 너한테 취업 자리를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award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취업 자리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이 상에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elebration 얘기가 더 뒤에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답은 C가 되겠네요. 이해 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대명사 문제 나옵니다. 그랬을 때 who 앞에서 선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를 할 수 있는 건 he, who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나 특정대명사들은 관계대명사와 같이 쓰실 수가 없어요. it, which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인, who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대명사는 2개밖에 없는데 얘네들만이 관계대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yone who, those who 이런 식으로. 자, Tom who 이러진 않다고요. Jane who 이러진 않고. 그런데 그러면 anyone, someone 뭐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 보니까 anyone과 those가 둘 다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수일치를 보셔야죠. 자, 동사가 복수예요. anyone은 단수가 나올 텐데, 그쵸? 그러니까 도우지가 나왔다는 것은 답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자, have가 나왔다는 것은 답이 도우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both가 나오려면 둘 중에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둘 중에 해당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both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이것도 앞에 세 줄을 읽으시고요. 그랬을 때 announce, 자, 이 사람이 어거스트 1일을 기준으로 시가 미래네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appoint가 그러니까 임명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 그러니까 어거스트 1스트에 부터 할 거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임명이 난 건 이미 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미래 임명이 날 게 아니라 임명이 난 거고 앞으로 그 일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장에 자 대절 안에 본동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넌 동사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태를 봐야 되는데 임명하다라는 동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어가 자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가 회사라면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라면 be, pp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나오면서 직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임명했다. 개인이 개인을 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임명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얘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니까 무슨 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은 has been appointed가 답이 되는 거고요. 구조 분석 먼저 하시면서 들어갈게요. 44번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러면 has been working 했어요. 자, 이게 joining. 자, 얘는 회사 이름이 둘이 다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조이닝한 이후에는 이 회사에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after는 말이 안 되죠. 왜? 여기 A라는 회사에 왔으면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오기 전엔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86는 막 덤벙덤벙 되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앞, 뒤의 문맥, 위, 아래 문맥, 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꼼꼼하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나요. 그러면서 such 무엇이 그러면 요게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문장을 읽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는 건 넣으면 다 말이 되는데 앞에서 누가 조언을 해줬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앞에서 이 여자의 경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위아래 내용을 보면서 앞에 누가 조언을 해줘서 아이디어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 앞에서 얘기했던 경험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아이디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문맥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자가 outstanding addition, 새로 왔다는 얘기예요. 새로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자원, 인재다 이런 뜻이고요. 마케팅 디렉터가 될 것이다. 근데 앞에서 will be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맞겠네요. 트랜스퍼드가 될 것이다. 자, 리타이어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냥 이런 걸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자, 토드라는 사람이 헤드코어로 갈 것이다. 토드라는 사람이 자, 뭐 할 것이다? 리타이어 할 것이다. 한번 토드를 볼게요. 토드라는 사람이 현재 자, 무엇을 맡고 있어요?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리타이어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쵸? 리타이어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도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 윗부분 자, 주디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력을 갖고 우리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오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이 자, 우리 회사에 추가되는 인재, 추가되는 자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위아래를 다 따져가면서 오류를 제거하면서 답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연결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6는 이렇게 어떤 사항들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PPT를 지금 많이 이용하는데 PPT 자체가 제가 말로 하고 있는 것들을 자,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요 화면에 있는 글들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복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세트를 제가 추가로 더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라톤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는 4하고 5를 위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